75년 만에 대격변이라 유산취득세가 뭐길래 75년 만에 대격변이라는 것 이거 상속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가 뭐길래 이 말은요. 상속세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주는 사람이 10억이 되면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매긴다는 뜻이고요. 지금 유산취득세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지금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10억을 세 사람이 나눠 가지면 3.3억 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세금은요. 3.3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이 좀 줄겠죠. 그게 유산취득세입니다. 지금 그렇게 상속세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지금 현행은요. 1950년대에 도입된 제도거든요. 유산세가. 비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말은 어려운데 상속할 금액 뭐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10억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편하는 것은 이제 75년 만에 1950년에 도입한 것을 2025년에 개편 추진하니까 75년 만에 개편을 하는데 받는 사람 상속을 받는 사람 각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죠.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유산취득세를 바꾼다고 해서 뭐 상속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년에 내는 세금 중에 이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국세가 한 336조 5천억 원 작년에 그중에 상속세가요 9조 6천억 원이에요. 9조 6천 원. 그러니까 이게 뭐 상속세를 개편해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세수의 펑크가 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상속세가 너무 높아요. 상속세가. 정여 상속세율을 보면요. 1억 이하도 10% 냅니다. 1억 이하도. 1억 초과해서 5억 초과하면 1억에서 5억 사이죠. 그러면 누진공제 1,000만 원 해주고요. 20% 냅니다. 이게 만약에 뭐 내가 1,100만 원, 1억 100만 원이, 1억 1,000만 원이 됐다 이러면 공제해 주는 거 1,000만 원을 공제하고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20% 매긴다는 거 2천만 원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5억에서 10억 사이에는요. 누진공제가 6천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30% 세금을 매깁니다. 아이고 이게 장난 아니죠. 30억에서 30억 10억에서 30억 사이는요. 40%나 매겨요. 40%.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이지만 뭐 굉장히 적죠.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50% 상속세를 매기거든. 50%. 장난 아니죠. 누진공제액이 4억 6천만 원인데 나머지 말입니다.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50%를 매기니까 뭐 적어도 말입니다. 12억 5천 원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어마무시합니다. 50%.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50%가 다가 아니에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회사를 넘길 때는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회사를 넘길 때는 20%가 추가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20%가 추가 가산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상속세율이 60%라는 60%. 야, 60%면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예요. 전 세계 1등, 전 세계 1등. 일본이 55%로 1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OECD 국가 평균 과세가 여러분 26%고 실제 하는 것은요. 19개 배우자 자녀 과세국만 평균 낸 겁니다. 그런데 OECD 전체는 13%.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상속 증여세는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많이 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실제로 말입니다. 낼 돈이 없잖아요.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지분을 냅니다. 지분. 주식을 내는 거예요. 주식을 물납합니다. 그 이후에 기업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이에요. 1997년에서부터 2024년 9월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주식 물납 상속세 낸 기업 수는 311개입니다. 근데 그중에 말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숫자는 126개, 40.5%예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여러분 상속세가 50% 60% 내잖아요. 그럼 그 회사 내 회사가 아니에요. 지분이 내가 적어요. 국가가 제일 많아요. 국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회사가 아니니까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는 부자들만 상속세를 낸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시가 총액 24억 아파트입니다. 24억 아파트. 24억 아파트면요. 강남에 조금 요지다 하면 25평도 24억 가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뭐 이런 데는 84제곱미터죠.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20억 넘게 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강남에 저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그러면 여기는요. 중산층이 살잖아요. 중산층. 중산층이 사는데도 세금이 엄청납니다. 과세 표준은 일괄공제가 24억이니까 5억이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일괄공제가 됐으니까 이거 19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19억. 그런 다음에 상속세를 매깁니다. 19억이면 앞서 제가 보여드린 기준으로 치면요. 19억이면 40% 관세입니다. 상속세입니다. 40%를 내면 7억 6천을 내야 돼요. 여기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있죠.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를 하니까 6억을 내야 됩니다. 삼형제가 받는다고 칠 때 이게 각각 2억 원씩 내야 돼요. 각각 2억 원씩. 엄청나죠. 각각 2억 원씩 낸다는 거. 그만큼 말입니다. 상속세는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부담입니다. 옛날에는요. 부자만 낸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니까 이게 부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남의 아파트나 혹은 강북의 아파트나 혹은 지역의 아파트 중에 랜드마크 아파트는 대장주 아파트는 다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중산층도 낸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심각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은 좀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당연히 돼야 돼요. 당연히 유산 취득세로 되는 게 맞고요. 받은 만큼 내는 게 맞잖아요. 준 만큼 세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만큼 내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아마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상속도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